천재 천사잖아요. 어? 나만큼 착한 선생님이 어딨어 솔직히. 없죠. 그치? 인정? 오케이 인정. 인정? 친절하잖아. 질문도 딱딱 답해주잖아. 근데 네 그 메시지는 내가 못 본 게 지금 내가 카톡이 800개가 와 있어. 그래서 그래. 가끔 내가 찾아야 돼. 가끔 업데이트된 거 이렇게 보고. 친구들도 막 나한테 너는 뭐 연예인이냐? 뭐 이렇게 대답이 카톡 보내면 답을 안 한다고 이 새끼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연예인인 거? 나 이런 거거든.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800개 단체 톡까지 하면 지금 1000개가 넘게 왔어요. 그래서 이 팬덤 그 팬심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개소리예요. 난 아무튼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 있어서 가끔 놓칠 때가 있으면 파묻혀버리기 때문에 조금 찾기 힘들어. 우리 퀴즈부터 좀 할까요? 7번 퀴즈죠? 7번 퀴즈.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돼요? 전환되냐고. 전환돼요? 역학적 에너지? 씹어요? 아니 전환되냐고 묻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예. 뭐 기분 나빠? 전환되는데 어떤 에너지끼리만 전환된다 한정하는가. 역학적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 즉 힘하고 관련된 에너지 사이에서의 전환이죠. 대표적으로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뭐에 의한 에너지? 뭐에 의한 에너지? 대답을 좀 해야지. 뭐에 의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몰라요? 운동 에너지는 뭐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예요? 아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척 있어요? 어? 운동 에너지는 뭐에 의한 에너지야? 숙제 지금 하는 거 같은데? 그치? 저 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안경 벗어. 안경 벗고 눈 크게 핥아버리게. 한 번은 해야지. 어? 저번 주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쓰라 그랬더니 누가 그랬더니 눈 언제 핥아주세요? 그랬더니 너냐? 그게? 그래서 안 해온 거구나. 숙제 안 하는 사람 또 손들어. 아 그래요. 저번에 쌤 안 걷지 않았어요? 근데 어? 저번에 안 걷지 않았어요? 아니 누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눈은 도대체 언제 핥아주실 건데요? 그러길래 내가 이 자식을 내가 색출을 해야 되는데 싶었는데 그리고 서로 울어야 이제 정신 차리지. 진짜 하는구나 이 사람은. 아니 숙제를 안 해오면 어떻게 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전환인데 그 중에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고. 그냥 내가 얘기할게. 자문자답 있잖아. 어차피 숫자 다 안 했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은요, 역학적 에너지들 사이의 전환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알짜 힘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걔네들 사이에서 전환. 보존은요, 마찰이나 저항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그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돼요. 선생님. 그렇군요. 윤영군. 그러면 이번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서술해 보시겠어요? 네, 선생님.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서술을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는 상위 개념의 단계로 에너지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총량을 더했을 때는 합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3번에 대해서도 답을 해볼까요? 기체의 압력이 발생한 두 가지 경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발생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 기체의 무게 때문에 발생하는 대기압과 기체의 분자 운동, 닫힌 공간 안에서 기체의 분자 운동에 따른 충격량 발생에 의한 기체의 압력, 두 가지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군요.
자, 그럼 4번 숙제를 다 해왔으니까 4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기체 분자와 부피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은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분자수가 늘어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그런 관계를 설명한 법칙으로, 사실 우리 연력학에서는 열기관 내의 닫힌 공간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까지도 잘 체크해서 공부를 하고 있네요. 5번 이상기체 방정식을 쓰고 해석하세요. 이것도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무도 숙제를 안 넣었어. PV는 nRT라고 합니다. PV는 nRT라고 하고요. PV는 nRT인데 여기서 V,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첫 번째 압력, 보일 법칙, 두 번째 온도, 절대 온도, 샤를 법칙, 세 번째 분자수,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체 상수는 R, 그래서 무시해도 좋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6번 연력학 특수과정 중에서 등압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등압과정이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열기관이 작동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왔어? 숙제했어? 안 했네. 야. 브라보. 올킬. 펜트 가져왔어? 네. 지금 우리 수업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잘 들어. 빨리 준비하고 잘 들어. 오늘 좀 재밌게 해. 숙제를 아무도 안 해와서. 연력학 과정 중에서 등압 과정은 열이 가해지면 등압, 서서히 팽창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압과 일정한 상태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팽창, 역학적인 일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모두 열 에너지가 기체 내부 에너지와 역학적인 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대 과정도 열이 방출되게 되면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고 역학적인 일은 외부에서부터 받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7번 그렇다면 P 곱하기 V와 P 곱하기 델타 V의 차이점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영군? 그럼요, 선생님. P 곱하기 V와 P 곱하기 델타 V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P 곱하기 V는 이 주어진 조건에서 기체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걸 알려주는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 그런 값이고요. P 곱하기 델타 V는 기체가 역학적인 일을 하는 양 또는 받는 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절대 온도와 역학적인 일을 의미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8번 그렇다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하는지 알까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9번도 같이 서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단열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고 하는데 단열 과정은 무엇이죠? 네, 선생님. 단열 과정은 열 에너지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기체가 외부의 역학적인 일을 하거나 기체가 외부로부터 역학적인 일을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단열 과정에서의 열 역학제 1 법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열이 단열된 상태에서 만약 역학적인 일을 받는다면 기체의 온도는 올라가고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역학적인 일을 하게 된다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 즉 절대 온도는 내려가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까지 우리 윤영군께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잡것들이 숙제를 아무도 안 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유팽창은 무엇인지 서술해 줄 수 있을까요, 윤영군? 네, 물론이죠, 선생님. 자유팽창은 기체가 팽창할 때 기체의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 즉 진공으로 팽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체는 진공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팽창하므로 역학적인 일은 하지 않는 것과 같고요. 따라서 열 에너지의 변화도 없고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고
역학적인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가장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유년문처럼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해봤으면 참 좋겠네요. 별 말씀을요, 선생님.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들이 쓰레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7번 테스트, 10분 테스트 했나요? 역시 안 했겠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했어요. 한 명 했는데 한 문제 했지. 준비 잘했어? 또. 진짜. 천안함산역 KTX 선로에 묶어버리고 싶다 진짜. 아니 왜 숙제를 안 하냐? 설날 끝난 지도 오래됐고. 니네는 이제 대학교래. 미안, 말이 헛나왔어. 하는 짓이 대학생 같다고.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애들인데, 참.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10분 테스트. 그래서 1역학제 1법칙. 이거 겁나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쉽죠? 지금 했네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지. 그러면 일정량 이상기체가 A, B, C, D, A 과정을 따라 변할 때 염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BC 과정은 D 과정은 등원 과정이네요. 나머지 등적 과정이에요. 자, 그럼 A, B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나요? 온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등적이니까 열이 흡수됐겠죠. B, C 과정에서 외부에 일을 하나요? 네, 부피가 증가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나요? 등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바보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이번 연력학제 1법칙. 일정량 이상기체가 A, B, C, D, A 순환 과정을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과 방출한 열량을 각각 Q1, Q2라고 하고 그래요. A, B는 등압, B, C, D는 등온, C, D는 등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A, B, 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1이다. 열 흡수하는 과정이 A, B, B, C밖에 없잖아요. C, D 방출, D 방출이니까 얘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크기는 A, B, C와 C, D, A 과정 비교하래요. 뭘 동그라미 치냐 하면 A에서 출발 C까지 C에서 출발 A까지 그럼 출발 시작점이 서로 같네요? 그러면 A에서 C까지 변하나 C에서 A까지 변하나 절대 온도의 변화량 크기는 같다는 거네? 맞아요? 맞냐고요? 이해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야? 말도 안 나와 이제? A, B, C로 가나 C, B, A로 가나 C, D, A로 가나 출발 종점만 봤을 때 절대 에너지 변화량 같냐고요? 같지 않아요? 네. A의 절대 온도 얼마인데요? A의 절대 온도 3P형 V형 아니에요? 맞잖아요. C의 절대 온도 얼마예요? 6P형 V형 아니에요? 비례값이. 그럼 둘의 온도차는 얼마인데요? 3P형 V형 아니에요? 네, 그건 C, D, A 거쳐서 어쨌든 C에서 출발 A까지 온 거니까 크기는 같잖아요. 이 돼지들아. 그러면 니은 틀렸지? 같다가 돼야 되고 한 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하는 일은 Q1 빼기 Q2야? 그래요? 그렇겠죠? 왜냐면 Q1 에너지 흡수한 양 Q2 방출한 양 빼면 알짜 1이겠지. 됐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숙제는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숙제가 조금 많죠. 자, 그 문제 나눠준 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우리 상대성 이론 한 번만 정리하고 그리고 갈게요. 저번 주에 부득이한 컨디션 난조로 사실은 저번 주에 진짜 좀 많이 아프긴 했거든. 내가 아침부터 티를 안 내려고 참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영 말이 막 헛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상대론적 효과라는 걸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상대론적 효과라고 하는 건 상대성 이론에 따른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건의 동시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시간 지연과 팽창, 세 번째는 길이 수축, 네 번째는 질량 팽창, 다섯 번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렇게 다섯 가지의 상대론적 효과,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씩 해결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사건의 동시성. 이 사건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사건이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동시에 시작됐더라도 끝이 동시에 끝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시점에 끝나는지, 뒤집어 얘기하면 동시에 시작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끝남이 동시에 끝나는지 말이 좀 힘들죠. 근데 이 사건의 동시성이 그냥 안 맞는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는 되게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조건만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두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사건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기준을 잡아줄 거예요.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자, 첫 번째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난 공간 좌표, 공간을 따져볼 거예요. 요걸 두 개를 기준을 잡아서 사건의 동시성을 구분을 할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그냥 시공간의 일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거예요. 만약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그 사건이 일어난 공간, 좌표가 완전히 둘이 일치하는 사건이라면 이거는 하나의 그냥 물리적인 팩트예요. 사실이다 이거야.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관찰자가 이렇게 관찰했다. 그렇다면 모든 관찰자가 자기의 운동 상태와 자기가 속해 있는 관성계와 관계없이 모두 다 동일한 사건을 관측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냥. 그건 그냥 하나의 팩트야. 알겠어? 근데 만약에 시점과 공간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각각의 별개 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어떤 한 관찰자가 이 사건의 동시성을 확인을 했다면 다른 운동계, 다른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는 절대
동시성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즉 어떤 한 관찰자가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어 라고 관찰을 했어. 근데 둘 중에 뭐가 하나라도 안 맞는 애야. 그럼 걔한테만 동시에 보인 거예요. 또는 걔랑 같은 관성계, 운동하는 상태에 있는 애들만 동시에 보여요. 이 내용 아시겠어요? 뻥치는 것 같은데 어려워 이거. 자 다시 이걸 예를 들어보면 우주선이 날아갈 거예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 1번 관찰자라고 합시다. 우주선 밖에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 2번 관찰자라고 할게요. 자, 우주선 안에 있는 1번 관찰자는요, 버튼을 누르면 자기 몸에서부터 레이저가 양쪽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때 얘의 운동 속도는 굉장히 빠른 V예요. 졸라 빠른 광속에 가까운 V. 그리고 이 날아간 레이저는 양쪽 끝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을 하는데 얘 입장에서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아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관찰자로부터 거리가 같다. 이것도 하나의 물리적인 사실이죠. 어떤 사건은 아니지만. 그럼 이런 물리적인 사실은 얘한테도 똑같아요. 아 얘로부터 이 거리 같구나. 다른 운동 상태에 있는 애들도 모두 다 이 거리 같구나 라고 관찰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벤트 1. 얘가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레이저가 A 검출기와 B 검출기 동시에 출발하죠. 맞아요? 그래, A, B가 출발하는 이벤트가 벌어진 거지? 됐나요? 얘가 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이잖아. 그럼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동시에 팅 튕겨나가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점 일치하죠. 튀어나가는 공간 접히도 일치하네요. 그럼 얘는 완전히 일치한 거니까 뭐라고 봐야 돼 이거? 이건 하나의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보이는 팩트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관찰자 2번도 어떻게 관찰하겠어요? 레이저가 동시에 출발했구나. 관찰자 3번은 여기 있어요. 3번은 일로 날아가요. 관찰자 4번은 여기 있어요. 4번은 일로 날아가요. 근데 얘보다 빠르게. 관찰자 5번은 일로 날아가요. 관찰자 6번은 일로 날아가요. 3번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얘 동시에 출발했구나. 4번이 출발했을 때 4번이 봤을 때 주소 뭐야? 왜 레이저를 저러고 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5번이 봐도 동시에 6번이 봐도 동시에 얘가 봐도 동시에 네가 봐도 동시인 거야. 이건 차이가 안 나는 팩트야. 아까 얘기했던 거리가 같네? 이런 거랑 똑같은 팩트야. 알겠지? 알겠지? 그런데 이벤트 두 번째 레이저가 A와 B에 도착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얘 입장에서 이벤트예요. 도착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1번 관찰자가 봤을 때 자기한테서 동시에 양쪽으로 출발한 레이저는 A와 B에 어떻게 도착해요? 동시에 도착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도착한 위치가 다르잖아요. 공간좌표 다르죠. 그럼 이거는 레이저가 A에 도착했어요. 레이저가 B에 도착했어요. 라는 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별개 사건이에요. 됐어요? 그럼 그거는 얘한테만 동시에 보여요. 알았어요? 얘한테만 동시에 보이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친구한테 동시에 보일까요? 자 생각해봐. 얘부터 가자. 얘한테 동시에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2번 입장에서 레이저가 빵 출발한 위치는 여길 거예요.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그럼 레이저가 출발함과 동시에 A는 다가오잖아.
그럼 A가 여기 땅 부딪힌 다음에 빛은 그만큼 거리를 가 있지만 B는 더 여기 가 있죠? 지금 이거 이만큼 가 있지? 그럼 그걸 또 쫓아가야 되잖아. 됐어요? 그렇다면 얘 입장에서는 A가 먼저 도달하고 B가 나중에 레이저가 도달한다라고 관찰되죠. 이해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다르게 관찰된다는 거야. 사건 동시성이 안 맞는 거지. 됐어요? 왜? 두 개의 별개 사건이니까. 알았어요?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실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래서 얘는 A 먼저, B가 나중에 관찰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이 볼 때 봅시다. 4번이 볼 때 빛은 여기서 출발을 하죠? 출발할 때 얘가 얘보다 빠르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볼 때는 우주선이 뒤로 오죠? 자, 그럼 얘는 앞으로 날아가면 B가 가까이 와서 여기서 부딪혔다고 할게. 근데 그만큼 뒤로 가 있잖아, A는. 그럼 이쪽으로 가는 빛은 더 멀리 가야 되지? 결국엔 이게 A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죠? 지금 내가 그린 경로가. 왜냐면 얘가 보는 빛의 속도나 얘가 보는 빛의 속도는 전부 다 같을 거니까. 길이가 시간일 거 아니야. 지네가 관찰하는 시간. 그래 4번의 입장에서는 이거 도달하는 건 시간이 짧은데 이거 도달하는 시간이 기네? 이렇게 된다고. 즉 4번이 볼 때는 B에 먼저 도달하고 A에 먼저 나중에 도달한다라고 관찰이 될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이쪽으로 날아가요. 그럼 얘가 볼 땐 이렇게 오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빛이 출발한 건 위치가 여긴데 얘가 일로 다가오니까 A가 이만큼 와서 만나겠네요? 됐어요? 그럼 B는 이만큼 가 있겠네? 알겠냐고요? 이해되나요? 그 5번 입장에서 어디에 먼저 도달? A에 먼저 도달? B에 나중에 도달. 됐죠? 얘도 어떻게 써요? A에 먼저 도달, B에 나중에 도달이겠지.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하는 성분이 있잖아. 대신에 얘가 봤을 때는 경로가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더 늘어지겠네, 길이가. 대각선 방향이니까. 이거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이 수평 속도가 같다면.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이벤트 1에 대해서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벤트 2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르게 관찰된다는 거야.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그러니까 동시에 관찰되는 건 1밖에 없다는 거죠. 1번밖에. 관찰자 1번. 됐어요? 이건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관찰자의 운동 상태, 즉 관성계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관찰 대상의 운동 상태가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이 얘기야. 알았어? 그럼 이 중에 둘이서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관찰을 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관찰자? 3번과 6번이겠죠. 얘네가 가장 근사하게 관찰을 하겠죠. 아시겠어요? 왜? 운동 상태가 비슷하니까. 또는 완전히 운동 상태가 같다면 완전히 같다고 똑같은 상황으로 관찰이 될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거? 이걸 뒤집어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1번 관찰자. 1번 관찰자가 관찰했을 때 첫 번째 이벤트 별 X와 별 Y가 얘 입장에선 동시에 빵 터져요.
그리고 별 x와 별 y까지의 거리는 1번이 관찰했을 때 같아요. 그럼 1번이 관찰했을 때 같다는 건 물리적인 사실이죠? 이건 누가 관찰해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폭발한 게 1번 이벤트예요. x, y에서 별이 폭발한 빛이 출발했어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벤트 2번 출발한 x, y의 빛은 1번에 동시에 도착하겠죠? 맞아요? 둘 중에 이벤트 1과 이벤트 2 중에 하나의 사건, 즉 하나의 팩트가 되는 건 1일까 2일까? 뭘까? 1일까 2일까? 2겠죠. 왜냐면 1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달라요. 시점은 얘 입장에선 같은데. 그러면 얘한테만 동시에 보였단 얘기예요. 장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X가 폭발했어요. Y가 폭발했어요. 두 개의 별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동시에 일어났어? 그건 얘한테만 동시에 보인 거야. 다른 운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동시에 터졌다라고 관찰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다면 요거는 동시에 관찰되니까 이게 하나의 팩트네요? 맞아요? 이제 우주선 날아갑니다. X 썼잖아. A라는 관찰자가 일로 날아가요. 얘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출발한 빛이 동시에 1번에 도달을 해야 되네요. 맞아요. 그쵸? 맞죠? 동시에 도달해야 되고 X와 Y의 거리는 1번에서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그건 사실이잖아. 얘가 같은 거리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A 입장에서는 두 별에서 출발한 빛이 1번에 동시에 도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별이 빵 터지고 나면 1번이 일로 움직일 거거든, 얘 입장에서. 그러면 1번이 관찰한 빛의 이동 경로는 원래 길이보다 이쪽은 짧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출발한 빛은 이만큼을 와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Y에서 출발한 빛이 더 멀리 가야 되죠. 근데 동시에 도달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관찰이 돼? Y에서 먼저 빛이 출발하고 X에 나중에 빛이 출발하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도달하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알겠어요? B는 일로 날아가. 그럼 빛이 빵 터진 다음에 빛이 날아가는데 얘네가 뒤로 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이 일로 날아오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Y에서 출발한 빛은 경로가 짧아져요. 그런데 X에서 출발한 빛은 1번이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두 빛은 동시에 도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먼저 켜진다? 터진다? X에서 먼저 터지고 Y에서 나중에 터지겠구나.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둘이서도 지금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 C라는 관찰자 멈춰 있어요. C는 어떻게 관찰될까요? 네, 동시에 터져서 동시에 도달하는 걸로 보일 거예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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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죠? 이런 게 사건의 동시성이야. 이렇게. 우리는 뭐만 그리면 되냐면 빛이 날아가는 경로만 그리면 돼요.
그 길이가 결국에 뭐를 의미하니까? 시간을 의미하니까. 오케이? 또 오케이? 재밌지? 저 동시에 도착하는 게 어. 1번 기준인 거예요. 어느 거? 이벤트 1, 이벤트 2? 네. 그건 1번이 관찰한 내용이야. 근데 그럼 저것도 맞아, 이것도 1번이 관찰한 내용이야. 그 이벤트 2도 A, B가 1회에 동시에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에 동시에 도착한다고. 1번의 경우는. 그건 얘한테만 출발하는데 A, B에 동시에 도착한다고 얘는. 얘가 볼 때는. 그건 얘한테만 동시에 간다고 보인다고. 됐어요? 네. 이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려워서 이게 이해를 잘 하려면 영상을 또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영상을 꼭 봐요. 예?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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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꼭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요즘 세상 어떤 도찰, 딥페이크 거부합니다. 이러잖아요 요즘에. 더 정리 안 해도 되겠어요? 왜요? 너무 완벽해요? 포즈 좀 잡을 때 찍으라고 좀 제발. 막 이상한 거 그런 거 나오고 좀 괜찮게 찍고 나서 막 인터넷 뿌려. 이러고 있는 거 찍지 말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오늘 이거 조금 깊게 다 한 번씩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 이벤트 2도 시점이랑 공간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른 건데? 헷갈리는구나 드디어. 잘 정리해두고요. 영상 봐야 되겠지? 이번에도 영상 시청 1등 국가 인도 뭐 이지랄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선생님 그러면 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시점이 지금 얘네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면 이벤트 1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을 얘로 잡잖아. 근데 시점과 공간 그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응. 사건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거를 봤을 때 B에서 먼저 A에 나중에 도달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관찰했을 때는 1번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했어 라고 관찰을 했고 B에 먼저 도달하고 A에 먼저 도달했어 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야 동시에 출발했네? 근데 B에 먼저 도달하고 A에 나중에 도달했네? 이건 얘한테만 그렇게 보여. 왜냐면 얘는 얘랑은 운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한테만 B에서 도착, A 나중 이렇게 보인다고. 그럼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새끼는 동시에 도착했다고 보일 거고 어떤 새끼는 A에 먼저 도착했어 이렇게 된다고. 그럼 공간이 달라서 그렇죠. 그쵸? 이건 별개 사건인 거야 두 개가. 그러니까 사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 X가 폭발했어요 라는 건 물리적인 사실이죠.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보여요. 지나가다 보면 뭐야? 별 터졌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 멀리 있는 별이 하나가 뻥 터지고 여기 하나가 뻥 터졌어. 그럼 내가 지나가다 뭐야 이거 하나 터지고 이거 하나 터졌어? 이거는 나한테만 그렇게 보여. 이렇게 가는 놈이 보면 뭐야? 별이 동시에 터졌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가다 보는 놈부터 보면 쟤 먼저 얘 먼저 터졌네? 이렇게 보이고 다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럼 시점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 거예요? 그쵸? 시점이 일치하는데 공간이 달라도 그런 두 개의 사건이 되는 거고요. 시점이 그 관찰 공간 좌표가 똑같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레이저 하나가 왼쪽으로 튀어나가고 2초 뒤에 오른쪽으로 튀어나가요. 이러면 이것도 두 개의 별의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그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일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별개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또뭐 찍을 뭐 질문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찍을 거 있으면 찍어요 빨리. 어제 저 수분 크림 좀 바르고 자고 오늘 좀 크림 괜찮아. 쌤을 찍고 싶지 않아. 저 비가 우주선보다 더 빠르게 달리니까 어디? 저 빨간색 비요. 뭐 저 우주선보다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주선보다요? 빨간색 띠요? 누구 얘기하는 거지? 네. 얘? 아니요 저기 안에. 아니, 그러니까 얘는 멈춰 있는 애야. 멈춰 있는 별, 멈춰 있는 별, 움직이는 우주선 이런 거 있잖아. 나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 어렵지. 이거 말이 어려워, 그지? 선후관계 따지는 거나 말하면 이게 어려워 표현이.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말을 안 들어. 근데 이거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내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림 그려서 화살표 길이로 시간 따질 거예요. 되게 쉬워요. 엄청 쉬워. 알겠어요? 이 상대성 이론도 사실 만만치 않죠? 네. 1단원이 킬러야. 1단원이 가장 어려워. 그냥 시간지연 팽창 해도 돼? 길이 수축하고? 진짜 해도 돼? 해도 돼? 잠깐 쉬었다 할게. 적어보면서 또 정리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